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념원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로는 190페이지고요.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같이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두 순서쌍이 같다. 두 순서쌍이 같다라는 얘기는 x좌표는 x좌표끼리 여기 같은 거죠.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것끼리 같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은 뒤에 있는 거 같다. 자, 이렇게 될 때 두 순서쌍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이 B는 8이 되니까 B는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1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 A, B는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좌표가 0이 된다 이러한 얘기죠. 그리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래요. X좌표를 앞에다 쓰는 거였죠. X좌표 A는 마이너스 1이고 Y좌표 B는 0이다. 따라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오른쪽 좌표 평면에 대한 점 A, B, C, D, E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점 B의 좌표 왼쪽으로 2칸 위로 3칸 왼쪽으로 2칸 위로 3칸 옳은 얘기죠. 그 다음에 점 A와 점 E의 X좌표는 같다. A는 오른쪽으로 1칸 위로 3칸 1,3 되겠죠. 이 점은 오른쪽으로 1칸 아래로 3칸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입니다. X좌표 같은 게 보이죠? X좌표는 1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점 D와 점 E의 Y좌표는 같다. 점 D는 왼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그러니까 왼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그래서 E와 Y좌표가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4번, 이사분면에 속하는 점은 두 개다. 이사분면은, 자, 여기입니다. 그죠? 이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점은 요 B 하나밖에 없습니다. C는 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입니다. 한 개. B점만 된다. 4번은 틀렸어요. 4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점 D에 X좌표, Y좌표는 모두 음수가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옳은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0, 마이너스 5는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X좌표가 0이니까 Y축에 있는 점 맞는 얘기입니다. Y축 위에 있는 점은 틀렸죠. X좌표가 0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X좌표가 0이 된다. 자, 3번 원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3, 마이너스는 4사분면점이다.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이기 때문에 4사분면 점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2사분면과 세 3사분면 위의 점은 X좌표가 양수가 아니죠. 2사분면은 왼쪽 위로 가고요. 3사분면은 왼쪽 아래로 가는 거죠. X좌표는 모두 음수입니다. 음수.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하고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 자, 정리되셨으면 올라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x 곱하기 y가 0보다 작고 x가 y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x, y가 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번째 음수, 양수일 때. 그런데 x가 크대요. 그러면은 양수가 커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경우는 안 되고 이 첫 번째 경우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는 양수입니다. y는 음수가 된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y는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가? 자, x는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y는 음수예요. y가 음수인데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양수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간 거죠. 1사분면 점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점 2,3과 y축의 대칭인 점. y축의 대칭인 점의 좌표는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3입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둘 다 부호를 바꿔주는 거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3이고요.
C는 마이너스 2고요. D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리되셨으면 밑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영호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 자동차의 이동 시간 x에 따른 속력 y, x는 시간이고요. 속력이 y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일정한 속력이니까 속력이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니죠. 일정한 속력은 계속 같은 속력이란 얘기입니다. 같은 속력. 그러니까 이 속력 y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y는 같은 속력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러한 얘기죠. 얘는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속력이 감소한다.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디귿입니다. 디귿.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어느 지하철이 A역을 출발하여 B역에 정차할 때까지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역을 출발한 지 X초 후에 지하철의 속력, 속력이 점점 증가했다가 속력이 일정하게 가는 거죠. 계속 같은 속력으로 갔다가 속력이 어, 감소한다. 그러고 나서 속력이 0이 됐다는 것은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A역에 있던 거고 여기가 이제 B역에 도착한 게 되겠죠. 지하철이 가장 빨리 움직일 때는 여기가 가장 위에 있는 값이죠. 30. 그래서 초속 30m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철이 일정한 속력으로 속력이 변화가 되지 않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10에서부터 145까지 135초 동안은 135초 동안은 속력이 일정하게 가더라. 135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하철 A역을 출발하여 B역에 정차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여기죠. 180초. 180초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밑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민서가 집에서 출발하여 문화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경과 시간 X에 따른, 자, X는 시간이고요. 민서의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Y입니다. 다음 주어진 상황과 그래프에 표시된 1, 2, 3, 4, 5 구간과 짝을 지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말을 볼게요. 민서는 문화센터에 도착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으니까 편의점에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의 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민서는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집에서 나오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민서는 집에 돌아와서 놓고 온 물건을 찾는데 2분 걸렸다. 집에서 멈추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요것을 집에서 물건을 찾는데 2분 걸렸다. 딱 시간도 2분입니다. 그래서 다는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위에 올라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어느 지역에서 오전 1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초미세먼지의 양을 측정하여 시각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날 X시에 측정된, 자, X는 시입니다. 시간. 초미세먼지의 양이 Y, 마이크로그램. 자, 요게 이제 Y가 초미세먼지의 양입니다. 초미세먼지의 양이 가장 많은 시간, 가장 위에 있는 Y죠. 가장 위에 있는 Y가 여기입니다. 그때의 시각, 가장 많은 시각은 여기가 되겠죠. 23시가 된다 알 수가 있겠네요. 가장 많은 시각은 23시. 그리고 가장 적은 시각. 가장 적은 거는 y가 제일 밑에 있을 때죠. 제일 밑에 있는 게 여기네요. 여기. 그죠? 그래서 가장 적은 시각은 8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정리해 주시고 밑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정우가 집에서 우체국을 향해 출발했을 때 경과 시간 x에 따른 정우의 집으로부터의 거리 y. 자, x가 시간이고요.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y입니다. 이 그래프에 알맞은 상황은 집에서 멀어졌다가 가만히 있어서 다시 갔다가 가만히 있고 온 거다. 그럼 중간에 어디 한번 들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체국이 되겠죠? 우체국.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는 집에서 출발한 게 되겠죠? 정우는 집에서 우체국까지만 이동을 했고 중간에 한 번 멈춰 있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체국까지만 이동한 게 아니고요. 우체국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1번 틀린 겁니다. 정우는 집에서 우체국까지만 이동을 했고 중간에 두 번, 이것도 틀렸죠. 집에서 우체국까지 갔다가 우체국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두 번 멈춰 있었던 거 맞는 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맞지만 얘가 틀렸다. 얘는 둘 다 틀렸고요. 3번은 정우는 집에서 우체국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왔고 중간에 두 번 멈춰 있었던 거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정우는 집에서 우체국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왔고 중간에 두 번 멈춰 있다. 4번이 옳은 겁니다. 5번 정우는 집에서 우체국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왔고 중간에 두 번 멈춰 있었죠.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정리되셨으면은 자, 192쪽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점이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좌표가 0이란 얘기고요. 그러면은 요 값이 이제 0이 된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A-1이 0이다. 3분의 1A는 1이니까 A는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은 A에다가 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 3 넣어주면은 6 더하기 1, 7분의 7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해서 점 C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밑에 13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되어 있죠. 자, 4개의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A점 왼쪽으로 2칸, 위로 3칸. 자, 여기가 A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왼쪽으로 4칸, 아래로 1칸. 자,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여기입니다. 여기가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어, 오른쪽으로 1칸, 위로 3칸. 자, 여기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각형은 자,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평행하는 사다리꼴이다.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이니까 자, 아랫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는 여기가 마이너스 4였고 여기가 2였죠. 그래서 6칸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윗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3칸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위에 3칸 올라간 것에서 아래 1칸 내려간 것까지. 여기 높이는 4칸 떨어져 있다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네요. 그럼 약분해 주니까 9 곱하기 2에서 넓이는 18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점 AB, A 더하기 B가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자, 그러면은 4사분면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간 거죠. A 곱하기 B는 양수가 되는 거고요. A 더하기 B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A하고 B가 첫 번째, 곱해서 양수니까 둘 다 양수가 되는 경우, 둘 다 음수가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인데, 더해서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죠. 1번은 안 되고, 두 번째 경우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음수가 되고요. B도 음수예요. 그러면은 1번은 여기가 음수니까 제 3, 4분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는 음수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음수에서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위가 되겠죠. 저 2, 4분면이 되겠습니다. 2, 4분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음수에서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양수, b는 음수. 오른쪽 아래니까 요건 4사분면이 되겠습니다. 4사분면. 그 다음에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죠. 요거는 1사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수. 요거는 3사분면입니다. 그래서 2사분면에 있는 점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15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두 점 A, B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부호 바뀐 게 요거겠죠.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요거 부호 바뀐 게 요거 2-B가 되겠죠. 2-B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점 C는 Y축에 있다. 자, 요거 X 좌표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 플러스 1은 0이 된다. 자,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서 B는 3이 되겠고요. C는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빼기 C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겠네요. 정답은 3,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위에 올라가서 16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경과 시간 X에 따른 남은 아이스크림의 양이 Y입니다.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인선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냉동실에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어느 정도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먹었으니까 점점 양이 줄어들겠죠. 점점 양이 줄어들다가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남은 양이 그대로 가만히 있겠죠. 책을 다 읽고 냉동실에 넣어둔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먹다가 다시 양이 줄어들었다가 남은 아이스크림 양이 없어지는 거죠. 양이 처음에 절반이 됐다. 그때 다시 넣었다. 요렇게 되는데 여기가 여기 길이의 절반이 됐다. 여기랑 길이가 같아진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4번이다.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처음에 먹다가 넣어뒀다가 다시 꺼내서 먹다가 넣어뒀는데 이 남은 양이 여기랑 길이가 같다. 절반이 남았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빈 그릇에 시간당 일정한 물을 채울 때 경과 시간 x에 따른 물의 높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는 이제 통이 여기보다는 좁죠. 그러니까 빠르게 찾다가 그 다음에는 어, 점점 느리게 차겠죠. 점점 느리게 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렇게 올라간 형태가 되겠죠. 일정하게 찾다가 점점 느리게 찬다. 그러니까 니은입니다.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점 느리게 차는 게 되겠죠. 그죠? 점점 느리게 차다가 그다음부터는 원통의 형태니까 일정하게 차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점점 느려지다가 일정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2번은 기억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192쪽까지 같이 풀었습니다. 자, 193쪽, 4쪽, 5쪽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